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강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을 경유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오늘은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또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국 달러 지폐 7개 권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다 아실 겁니다.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 미국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인데요. 자, 그분은 전쟁 영웅입니다. 미영전쟁, 미국과 영국 간의 미영전쟁이 1812년 7월 18일부터 1814년 12월 24일까지 2년 반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그 전쟁이 종료된 게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겐트 조약이 체결이 됐고 미국의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영국군과 미국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때 영국군 사망자가 전사자가 2037명이었던 반면에 미국군의 전사자는 그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만 사망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양 교정 국가의 전사자 차이가 100대 1 정도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영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종료 소식을 듣지 못했던 미국군과 영국군이 뉴올리언즈에서 1815년 1월 8일에 뉴올리언즈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영국군 사상자는 2037명, 미국군 사상자가 아니라 영국군 전사자가
2037명, 미국군 전사자는 그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이었습니다. 그때 미국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입니다. 그 당시에 뉴올리언즈 전투의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나중에 1828년에 미국의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앤드류 잭슨은 그 전까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부유층, 사실상 뭐 귀족과 비슷한 그러한 상류층 출신들이 대통령을 했었고, 특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런 분 네 분은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인데요. 그 2대와 6대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가 대통령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역대 대통령들은 상류층 출신들이었던 반면에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서민층 출신이고, 뉴올리언즈 전투라는 미영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2주 후에 벌어진 뉴올리언즈 전투, 1815년 1월 8일 뉴올리언즈 전투에서 100대 1의 비율로 영국군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켰던 미영전쟁의 영웅이 바로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분은 재선에 성공하긴 하는데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서 재선에 성공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정치는 뭐 그렇게 썩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유부녀와 사귀어가지고 동갑내기 유부녀 24살의 유부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유부녀가 전 남편과 아직 호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첼이라는 그 유부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 보고 취임하기 전에 그 레이첼이라는 부인은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 부인 나이가 61세였고 남편 앤드류 잭슨은 나중에 대통령하고 은퇴하고 나서 78세의 나이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유부녀와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들, 비도덕적이다 라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결투까지 벌입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결투를 벌이는데, 결투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자신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쏜 총탄이 몸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 총탄이 몸에 박힌 상태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 앤드류 잭슨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24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출마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6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1824년 선거에서는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이 되고 앤드류 잭슨은 낙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제도고 승자 독식 제도라는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인데요, 앤드류 잭슨이 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보다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에서는 더 앞질렀지만은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과반수. 그럴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요. 그 연방 상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할 때는 그 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가 4위 후보와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할 때는 존 퀸시 애덤스가 선출이 돼서 제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1824년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인 1828년에 또 그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인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와 4년 전에 낙선했었던 앤드류 잭슨이 다시 재대결을 합니다. 1828년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임기 2번 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니까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황무지에다가 일정한 울타리를 쳐놓고 가둬버리고 그 인디언들이 원래 살던 땅들은 백인들한테 다 모두 나누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강제로 그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보니까 인디언들을 그렇게 일정 구역 안에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가둬버리고 원래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그곳은 백인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인디언들한테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인물이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기도 합니다. 자, 잠실나들모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전체적으로는 미영전쟁, 뉴올리언즈 전투 승리의 주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통령들은 상류층 출신들인 반면에 앤드류 잭슨은 서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유부녀와 결혼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투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여버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가했다라는 그러한 게 주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방대 모기가 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불편한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 벤 뷰런 제8대 대통령은 이제 직업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치인. 그 전까지 대통령들은 변호사 출신들, 그 다음에 군인 출신들, 원래 직업 정치인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왔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자, 잠실나들목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은 직업 정치인이고, 주요 특징은 양당 정치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개파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제도가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과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지금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원이 바로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시절에
그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전신이 휘그당입니다. 휘그당.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전신은 원래가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휘그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제도가 시작됐던 게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시절이고, 그 다음에 개파정치라는 것은 보수 정치인데요. 뭐 지금도 미국이 개파정치이죠. 그것의 시작이 또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개파정치를 다른 말로 머신 정치라고 했는데요. 머신 기계를 머신이라 하는데요. 정권 제조 기계란 뜻입니다. 정권 창출 기계, 정권 제조 기계를 머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 정치는 머신 정치다 라는 말로 대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의 시작도 바로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당 제도와 개파 정치가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시절에 시작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벤 뷰런은 전임자인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시절에, 앤드류 잭슨은 대통령을 2번 했는데요.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 처음 할 때 마틴 벤 뷰런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앤드류 잭슨이 2번째 임기 때는 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직업 정치인으로서 국무장관, 부통령, 대통령 이런 순서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마틴 벤 뷰런은 정치는 국정 수행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불황의 연속이어서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8대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한 3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첫 번째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재선에 실패한 2번째 대통령이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2대와 6대는 부자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에 실패한 3번째 대통령이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마틴 벤 뷰런이 8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8대부터 해서 15대까지 모두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사망을 해가지고 재선의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나머지 6명은 재선에 실패를 한 겁니다. 즉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은 재선에 실패했고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는 암살이 돼가지고 병으로 죽습니다. 급성폐렴으로 죽어가지고 재선에 기회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임자인 10대 대통령 타일러,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12대 대통령은 또 테일러가 있습니다. 12대 대통령 테일러는 임기 중에 급성 식중독으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대 대통령 테일러 대통령도 재선에 기회가 없었고요. 나머지 13대, 14대, 15대 다 재선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재선에 실패하고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합니다. 즉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부터 15대 대통령이 부캐넌인가 깁니다. 부캐넌. 그 8대 대통령부터 15대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12대 대통령 테일러 대통령은 임기 중에 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재선 기회가 없었던 거고, 나머지 6명은 재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능력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아서 재선에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 정치인이자 직업 정치인으로 최초로 대통령이 됐던 인물이자 양당 제도와 그 다음에 개파 정치를 시작했던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과 또 악연이 있습니다. 즉 1836년에 마틴 벤 뷰런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과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1836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을 했는데 마틴 벤 뷰런이 지명이 돼서 민주당 후보로 됐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반면에 후보 지명전에서 떨어졌던 인물이 바로 9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래서 후보 지명전에서 떨어졌던 윌리엄 해리슨은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에 즉 4년 후인 1840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에 경쟁했던 마틴 벤 뷰런과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1836년에는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마틴 벤 뷰런이 이겨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1840년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과 새로운 당 휘그당, 공화당의 전신입니다.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인 윌리엄 해리슨이 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벤 뷰런은 재선에 실패하고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신호등이 이제 바뀌어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은 1840년에 당선돼서 1841년부터 대통령을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사실은 대통령을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1개월밖에 못합니다.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1개월만 대통령 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대통령 임기를 1개월만, 그것도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1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그 윌리엄 해리슨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려드린 것처럼 테쿰새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테쿰새의 저주. 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테쿰새의 저주가 뭐냐? 미영전쟁 당시인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미영전쟁 중에 하나의 전투인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군은 영국군과 인디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국군과 인디언이 한 편이었고 그 상대방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새가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을 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7명 연속 적용이 됩니다. 즉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 대통령 7명에게 적용이 돼서 그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여기다 세워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석촌호수에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곳에서 새벽 4시 18분부터 오전 10시 4분까지 무려 5시간 46분 동안 생애 92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었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어제 달리기 마라톤을 생애 92번째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매 바퀴 돌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3-4분짜리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뛰는 동안 총 15개의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곳 어제 새벽 4시 18분에 달리기 시작할 때는 기온이 21도였는데요. 10시 4분에 골인 할 때는, 완주할 때는 26도 정도 됐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 47분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5명 보입니다. 마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쿰새의 저주가 그 당시에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의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을 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즉,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태쿰새의 저주고, 자, 그 당시에 태쿰새가 그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한테 저주의 말을 남겼었는데요. 그 저주의 말을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미영전쟁의 일부인 테임즈 전투에서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대통령 취임할 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그 당시 연령으로는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취임식이 열렸던 1841년 3월 4일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옷도 입지 않고 외투도 걸치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병상에서 투병을 하다가 4월 4일에 사망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윌리엄 해리슨 미영전쟁 테임즈 전투에서 테쿰세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27년이 지난 184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3월 4일에 취임식 때 100분 동안 비를 맞고 취임사를 낭독하는 바람에 급성 폐렴에 걸려서 한 달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4월 4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 후임자가 부통령이었던 타일러 대통령이 되는 거고, 자, 그 후임자였던 타일러가 이제 10대 대통령인데요. 12대 대통령 테일러하고는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인물이죠. 자, 여하튼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영웅으로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도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이었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었고요.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북부전선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었었던 겁니다. 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영전쟁 남부전선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대통령을 8년 동안 하게 되고 $2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즉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해리슨은 어렵게 대통령이 되지만은 대통령을 불과 1개월밖에 못하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계속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1대부터 해서 쭉 계속 3명씩 대통령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여기 산책객들 모습, 또 운동하는 분들 모습,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깅로 길이는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되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 4시 18분부터 오전 10시 4분까지 무려 5시간 46분 동안 석촌호수 16바퀴를 돌면서 마라톤 입문 3년 4개월 만에 생애 92번째 42.19km를 완주했고요. 또 매 바퀴 돌 때마다 동영상을 3-4분짜리 동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저녁 한 8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평안한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부터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